2편. 매주 수요일 그 공원 벤치에 꽃을 놓던 할머니 7년 만에 새벽에 걸려온 자수 전화. 형사님, 저 좀 잡아가 주세요. 새벽 2시였다. 지구대 야간 당직 전화로 걸려온 70이 넘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잠결에 받은 후배가 보이스피싱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묻자 노인은 또박또박 말했다고 한다. 7년 전에 제가 우리 영감을 죽였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후배가 내게 전화를 돌린 건 새벽 2시 17분이었다. 나는 그 주소를 듣자마자 잠이 확 깼다. 7년 전 그 사건, 자연사로 종결된 그 사건, 내가 마지막까지 찜찜해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그 사건. 나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래, 결국 오셨구나. 운전대를 잡고 지구대로 향하는 길에 5월의 새벽 공기가 차창 안으로 스며들었다. 24년 강력계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건이 있다. 종결 도장을 찍어놓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건. 형사들끼리는 그런 걸 마음에 박힌 가시라고 부른다. 7년 동안 그 가시가 한 번씩 콕콕 찔러왔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가시가 스스로 빠지러 온 것이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왔다. 78 노인의 사망 신고가 들어왔고 동네 보건소 의사가 자연사로 1차 소견을 냈다. 오랜 지병이 있었고 잠자듯 가셨다고 했다. 가족들도 부검을 원치 않았다. 사건 같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런데 현장에 갔던 나는 한 가지가 걸렸다. 노인의 머리맡에 약봉지가 너무 많았다. 한 달치, 두 달치가 아니라 거의 반년치가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약을 안 드시고 모아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약봉지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정렬해 놓은 것처럼. 부인에게 물었다. 72살의 부인은 차분히 답했다. 우리 영감이 약을 잘 안 드세요. 아무리 챙겨드려도 뱉으시고 숨기시고 치매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못 챙긴 거지요. 죄송합니다. 말은 맞았다. 정황도 어색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가 약을 거부하는 건 흔한 일이고 노부인의 손가락 마디는 류마티스로 굳어 있어 매일 약봉지를 뜯어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검 의뢰를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없었다. 가족들도 이제 그만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자식들 표정에는 슬픔보다 안도가 짙었다. 아버지 간병이 9년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거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더 봤다. 식탁 위에 2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반쯤 차 있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부부가 사는 집에 컵 2개가 놓여 있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 그 2컵의 위치가 마주보고 있지 않았다.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자리처럼. 나는 의문을 수첩에 적어두고 사건을 종결했다. 7년 동안 그 수첩의 그 페이지만은 가끔씩 다시 펼쳐보곤 했다. 사실 그분을 나는 그 후로도 종종 봤다. 우리 관할 안에 있는 작은 공원, 그 공원 벤치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그 할머니는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국화일 때도 있고 안개꽃일 때도 있고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받쳐든 채 앉아 계셨다. 한겨울 눈이 오는 날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 자리에 계셨다. 그분은 벤치 옆 작은 화단에 꽃을 놓고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묘지도 아니고 추모비도 없는 그냥 공원 벤치. 두 번째쯤 봤을 땐 호기심이 일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서 나는 그게 일종의 의식이라는 걸 알아챘다. 형사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같은 행동을 7년이나 반복하지 않는다. 한 번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분은 나를 알아보셨다. 아, 그때 그 형사 양반. 미소를 지으셨다. 인자한 미소였다. 공원 산책 나오셨어요? 나도 웃었다. 예, 운동 좀 하려고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벤치 앞을 지나갈 일이 없는 동선의 형사였다. 일부러 그 공원으로 코스를 잡고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내 거짓말을 알아챘는지 잠시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형사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영감도 살아 계실 적에 산책을 좋아하셨어요. 이 공원에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나는 그 화단 앞에 한참 서 있었다. 화단에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있었다. 시에서 세운 표지석이었다.
이 자리에 1972년 5월 작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꾼 공원입니다. 그분 부부가 결혼한 자리였던 것이다. 50년 전 돈이 없어서 공원에서 약식으로 식을 올렸다고. 그날 신고받으러 갔을 때 부인이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분은 7년 동안 매주 수요일 자신이 결혼한 그 자리에 와서 1시간씩 앉아 계셨던 것이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그분은 7년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등이 굽고 손이 떨렸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얼굴엔 검버섯이 늘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7년 전 그 눈빛이었다. 차분하고 깊고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눈빛.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드렸다. 그분은 두 손으로 받으셨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형사님, 길어야 석 달이래요. 그런데 그냥 가면 우리 영감한테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죄짓고 도망친 사람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감 옆으로 갈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7년 전에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영감이 치매에 걸린 지 9년이 되어 가던 해였어요. 처음엔 같이 산책을 다녔고 그 다음엔 휠체어를 끌고 다니기도 했어요. 마지막엔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조차 혼자선 안 되었죠. 자식은 둘 있는데 둘 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한번 도와주러 왔다가 시아버지가 던진 물컵에 머리를 크게 다친 뒤로는 발길이 끊겨버렸죠. 제가 갈비뼈를 2번 부러뜨렸어요. 영감을 일으키다가요. 골다공증이 있어서요. 그래도 병원을 못 갔어요. 영감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텼지요. 한 번은 욕실에서 영감이랑 같이 넘어졌는데 둘 다 못 일어났어요.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2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영감이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제 손을 잡더니 울더라고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갔어야 했는데. 그 말이 평생 안 잊혀요. 그분은 잠시 멈추셨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이 달그락거렸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영감이 또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한 달에 1~2번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날 영감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보내줘.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겠다. 당신만 죽이고 있어. 부탁이야. 보내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정신이 흐려지셨어요. 형사님, 저는 그날 밤 안 잤어요. 새벽까지 영감 얼굴만 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영감 약을 1달치, 2달치 모으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걸렸어요. 그 반년 동안 매일 밤 영감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아니다 했어요. 그러다 그날 아침에 영감이 또 저한테 여보 누구세요? 물어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그게 영감이 저를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약을 다 풀었어요. 여기서부터가 형사로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7년 전 사건은 자연사로 종결됐다. 물증은 없다. 부검도 안 했고 시신은 화장됐다. 남은 건 본인의 자백뿐. 법적으로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직업적 본능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어떤 약이었는지,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그 전후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은 모든 질문에 답했다. 막힘없이, 그러나 자랑스럽지 않게. 조사 중간에 한 가지가 걸렸다. 그분이 말한 시간대와 7년 전 내가 적어둔 수첩의 메모가 정확히 일치했다. 약봉지 더미, 모아둔 흔적, 그날의 동선, 식탁에 2개의 컵. 7년 전의 의문이 7년 만에 답을 찾은 것이다. 형사로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풀리지 않던 매듭이 마침내 풀린 후련함과 풀고 나니 더 무거워진 마음이 동시에 왔다.
왜 그동안 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손주가 있어요. 큰애 딸. 그 애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라 충격받을까 봐요. 그리고 자식들이요. 그 애들이 평생 죄책감으로 살게 하기 싫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보냈다는 걸 알면 자기들이 도와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제 죄로요. 그 애들 모르게. 그러면 매주 수요일 그 공원에는 왜 가셨습니까? 그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다. 슬프지 않은 미소였다. 그 자리는 우리가 결혼한 자리예요. 1972년 5월. 영감이 양복 한 벌이 없어서 형 양복을 빌려 입고 왔어요. 저는 어머니 한복을 줄여서 입었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떡이랑 막걸리 가져오시고 그렇게 약식으로 식을 올렸어요. 영감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가난해서. 그래도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 하나로 우리가 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감 가시고 나서 매주 수요일 그 자리에 가서 영감하고 얘기했어요. 여보 잘 있어요? 나 오늘도 살아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얘기 하러 갔어요. 7년 동안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분이 그 벤치에서 1시간씩 앉아 계셨던 그 시간이 그분의 죄책감이 아니라 부부의 마지막 데이트였다는 걸. 법적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시간이 흘렀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은 다른 문제다.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의 경우엔 자녀들의 처벌 풀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두 분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큰아들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사실은요, 형사님. 저희도 어렴풋이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무서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니가 우리 대신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거잖아요. 저희가 못했던 일을요.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발길 끊지만 않았어도 그 울음을 듣고 나도 한참 자리를 비웠다. 송치 전날 그분은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수요일에 그 공원 벤치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영감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해요. 이제 곧 만날 거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규정상 어렵다. 그러나 나는 후배 한 명과 함께 사복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다. 5월의 수요일이었다. 햇볕이 따뜻했다. 그분은 손에 작은 안개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다. 우리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그분은 벤치에 앉으셨다. 꽃 한 송이를 화단에 놓으셨다. 그리고 작게, 정말 작게 말씀하셨다. 나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바람을 타고 그 한마디만 들렸다. 여보 나 곧 가요. 이번엔 진짜로. 거기서 봐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분은 1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평소와 똑같이. 평소와 다른 점은 단 하나, 일어나실 때 화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편의 사건과 닮았지만 다르다. 1편의 그분은 그날 바로 자수하셨고 2분은 7년을 견디셨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시간이었을지 나는 가늠하지 못한다. 다만 두 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다.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컸다는 것이다.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 유형의 사건이 가진 가장 잔인한 진실이다. 형사로서 나는 법을 집행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나는 매번 묻게 된다. 우리 사회는 왜 이분들을 이 지점까지 몰아갔는가? 9년, 11년, 15년을 혼자 짊어지게 두는 동안 우리 시스템은 어디 있었는가? 요양보험은 왜 그분들에게 닿지 않았는가? 동네 주민센터의 안내문은 왜 그분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노인 부부가 둘이서만 모든 짐을 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은 아닌가? 수요일에 그 공원을 지나는 분들께 그 벤치에 이제 그분은 안 계신다. 그러나 화단에는 가끔 꽃이 놓여 있다. 누가 놓는지는 모른다. 손주일 수도 있고 동네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
그 꽃을 보시면 잠깐만 멈춰 서주시라.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짧다. 다음 편에서는 부부의 날 즈음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또 다른 사건, 황혼의 로맨스 스캠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다. 사랑이 무기가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다. 본 영상은 실제 보도된 여러 사건들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픽션이며 특정 인물 사건과 무관합니다.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안심센터 1899-9988 또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